정부 3.0 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비법 전수. 맛있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은 그 방법론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을 수행하면서 꼭 지켜야 할 원칙들을 간과하기 쉽죠.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원칙 중 깊은 욕구와 필요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라는 원칙을 생각해 볼까요? 수요자 의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호도를 분석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수요자들이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깊은 욕구에 대해서는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전에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할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원칙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5가지 원칙과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공공 서비스 디자인 수행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어떤 정책에 도입해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수행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5가지 원칙. 먼저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5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은 공감하기, 탐험하기, 함께 만들기, 통찰하기, 그리고 총체적 여정을 디자인하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 공감하기란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문제 정의는 반드시 수요자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문제가 잘 규정된다면 좋은 해결책을 얻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대상 서비스와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기는 수요자를 단순히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수요자와 동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문제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요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감하기와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볼까요? 세계 최고의 자가혈당 측정 기술을 보유한 A 의료기기 제조 기업에서는 차세대 자가혈당 측정기를 개발하기에 앞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수요자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디자이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바로 질문하지 않고 당뇨 환자들이 가혈당기를 사용하는 상황에 공감하는 방식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디자이너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당뇨 측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방 안에 손을 넣고 측정하거나 혼자 있는 장소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이 모습에서 당뇨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자로 취급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요자인 당뇨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보호해주는 자가혈당 측정기. 다시 말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알아주는 자가혈당 측정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A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레드오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가혈당 측정기에 대한 정의를 단순 의료기기에서
퍼스널 감성기기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똑똑한 실수를 탐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디자인 사고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실수를 탐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테스트를 통해서 오류를 가능한 빨리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거나 새로운 컨셉을 채택하기 전에 가능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난 후 실패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탐험 과정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경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 설문조사와 같은 의견 청취 방법으로는 수요자들이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어렵죠. 따라서 만화 형식의 스토리보드, 영상, 역할극 등 가능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토타입을 구현해 실제 환경이나 실제에 가까운 상황에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배우들이 많은 리허설을 반복하는 것과 같이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그것이 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복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탐험하기와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볼까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 중 청소년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융합형 발명, 디자인 교육과정 서비스 디자인의 경우 창의적인 발명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서비스 목표를 세우고 해결 방안으로 게임 형식을 통한 일상에서 문제 발견하기라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통해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실시했죠. 실시한 프로토타입 테스트 항목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건 제시하기, 2개 팀으로 나누어 그 물건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피기, 각 팀원들이 함께 물건의 세부적인 특징을 발견하기, 서로 다른 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특징 선정하기, 그리고 팀 대항전 우리만 알고 있는 물건의 비밀 진행하기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흥미진진했다. 이런 수업이 발명 교육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다 등의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 교육과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함께 만들기는 수요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가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수요자인 국민, 담당 공무원은 물론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정책 공급자, 그리고 개발을 담당할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다학제팀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최종 수요자 외에 정책 공급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지속적인 서비스 실행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운영할 때 프로세스 초반부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의사 결정자와 정책 담당자가 새로운 서비스 방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작은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함께 만들기의 과정은 실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수요자와 직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공급자와 동반자 관계로 서비스의 가치를 더할 기회를 얻게 되며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가 높아질수록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주인의식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수요자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동기를 알기 위한 통찰하기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큰 그림을 이해하며 최대한 수요자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동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찰은 조사를 통해 발견된 현상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과정은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진행되며 심층적 분석은 현상의 이면에 있는 수요자의 감정, 욕구, 필요를 발굴해내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자의 근원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우리는 통찰을 통해 문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찰하기와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볼까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한 정부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대답으로 CCTV 증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정부기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했죠.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에 대한 사후 조치에만 그 효과가 두드러졌고 결국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크게 실감을 느끼지 못한 국민들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CCTV를 설치했는데 왜 민원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이면에 존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이 요구한 CCTV는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하나의 해결안을 제시한 것일 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들의 감정은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이 근원에 있는 욕구인 셈이죠. 따라서 이러한 안전함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는 CCTV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단은 이러한 국민의 안전욕구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CCTV 대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차구역 라인을 정비하고 이곳에 블랙박스 장착 차량을 주차시킴으로써 보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경험 여정에 있는 모든 서비스 접점을 고려하는 총체적 여정 디자인학이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일정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남는 인상이 최종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중 후에 걸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접점을 망라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좋은 서비스는 훌륭한 연극이나 영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서비스 접점에서 국민이 이러한 이야기를 잘 전달받아 경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배치하고 그에 맞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의 사례를 한 가지 볼까요? 여성가족부는 가정, 양립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 혜택을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서비스 디자이너들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난 후 이를 어떻게 홍보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스마트폰 앱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정, 양립 여성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나가는지에 대한 서비스 전중 후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기관에서 개발한 앱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먼저 수요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당 앱을 알게 되는지,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재방문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조사 결과 수요자들이 민간 정보 검색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대부분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수요자들이 블로그를 통한 정보 수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블로거들이 직접 실행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급자는 좋은 정보만 제공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요자들은 그 좋은 정보를 찾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점을 파악해 미디어에 홍보하기보다 블로그를 운영함으로써 친절한 체험담 형식으로 앱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한 명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파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이기도 하며 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다른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개발한 앱을 SNS 친구에게 소개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사회공헌 마일리지 적립하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착한 기부를 통한 바이럴 효과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2. 공공서비스 디자인 어떤 정책에 적용할까? 이번에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어떤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경험을 향상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공공정책과 서비스일 경우 특히 복지, 가정정책 분야, 대민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도 쉽고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용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복잡한 경우 이용자가 자세히 봐서 구별하지 않으면 혼동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용 방법과 관련하여 이용자 몸에 배인 습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경우 등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기능 분류 체계상의 17대 정책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두루 적용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사례를 보면 먼저 1순위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재난 대응 시스템과 보건 분야의 위급 환자 단계별 긴급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용자 참여 중심 스토리 기반 관광 서비스, 사회복지 분야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정보 제공, 산업통상 중소기업 분야의 해외 수출형 원스톱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순위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국가교통 정보 제공 서비스, 환경 분야의 에너지 절감 소비 행동 유도,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행정심판 시스템 개선, 교육 분야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농림 분야의 식품 영양 정보와 식물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역개발 분야의 지속가능형 도시개발 등과 국방 분야의 국방근무 환경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 구분 없이 모두 적용 가능하며 중앙부처가 서비스 디자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지자체로 확산 중입니다.
지자체 정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비해 서비스 디자인 접목이 보다 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대민 업무가 많고 기관장 의지에 따라 사업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보장된 임기 기간 동안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공공서비스 디자인 수행을 통한 기대 효과. 이번에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수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공서비스 디자인 수행을 통한 첫 번째 기대 효과는 국민들이 정책에 기대하는 근본적인 요구사항과 해결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 의사결정의 방향은 종종 비용 절감 측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문제의 근원에 있는 요구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디자이너들은 수요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출발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맞는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리스크를 낮추는 프로토타이핑 방식을 추구합니다. 기존 방식에서 정책 관계자들은 입안 과정에서 종종 큰 규모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이는 상당한 리스크와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보다 적은 비용의 작은 규모의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새로운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입안하기 전에 수요자들이 참여해 테스트를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똑똑한 실패를 경험하고 공공정책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방식은 정책 연구를 통한 조사, 분석과 해결 방안 도출, 결과물 개발을 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관통하는 실질적인 공공서비스가 개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는 해당 정책에 대한 분석부터 해결 방안 도출, 결과물 개발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아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국민이 중심이 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민 참여도가 낮은 상태에서 개발된 정책 서비스는 그것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혁신을 도모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하거나 국민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수요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이 참여해 같이 만들어 나가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지 수요자를 위한 결과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해당 정책과 서비스를 수행하고 홍보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합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도록 돕는 방법론들을 활용합니다. 정책은 대부분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실시되고 주로 문자와 숫자를 중심으로 한 소통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 방식은 전형적인 전달 방식에 빠져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문제를 보다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조사된 정보를 시각화함으로써 빠르고 분명하게 모든 과정이 수행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 제안된 서비스 아이디어들은 프로토타입 모델을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가 어떻게 가동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미리 체험하게 하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정책 서비스가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학제 팀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정부 조직 체계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의 분야별 전문가들과 수요자들이 참여하더라도 단편적이거나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시작 단계부터 공급자, 수요자,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로 구성돼 운영되며 이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해도 그리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봅시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통틀어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서비스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행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해도 그리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될 경우나 기존의 방법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5가지 원칙을 잘 수행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 온라인 설문조사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만으로는 수요자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제시한 대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만 해서도 근원적인 요구사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데요. 직접 국민의 삶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째, 책상에서 작성되는 사업계획서만으로는 해당 정책과 서비스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직 내의 장벽을 극복하고 수요자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협업이 우선되어야 서비스 디자인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넷째, 수요자의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요자도 알지 못하는 잠재된 요구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통찰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서비스는 수요자의 경험 여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일 접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총체적인 경험의 맥락에서 공공서비스가 디자인되어야만 국민에게 좋은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원칙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문제 정의는 반드시 수요자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똑똑한 실수를 탐험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수요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넷째, 수요자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경험 여정에 있는 모든 서비스 접점을 고려합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나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큰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기능 분류체계 상의 17대 정책 분야에서 두루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수요자들이 처한 현실 상황에서 출발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맞는 해결안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보다 적은 비용, 작은 규모의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새로운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입안하기 전에 수요자들이 참여해 테스트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어 줍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정책에 대한 분석부터 해결 방안 도출, 결과물 개발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아우르도록 설계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로서 국민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행, 홍보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민이 중심이 된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비법 전수, 맛있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